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오늘은 또 입 터는 영상. 내가 일본에서 집 계약을 거부당한 것까지는 조금 제목 어그로인데 그게 그겁니다. 얼마 전에 나카메구로라고 하는 동네도 가서 일본에서 살 동네를 한번 탐방해보는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사실은 동네를 알아봄과 동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간 네이버 부동산처럼 인터넷으로 방 이곳저곳을 알아본 것도 사실입니다. 도쿄 여러 곳을 보았어요. 근데 조금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부동산에다가 연락을 해보잖아요. 일본은 여러분 월세방 계약을 하는데 아무한테나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문의한 물건 중에 한 곳은 이날부터 이날까지 아무 때나 와서 집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날짜에 이 기간 동안에 집을 보러 온 사람들 가운데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한 팀을 선정해가지고 입주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집이 조건이 좋으니까 저도 관심이 있었고 분명히 거기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 팀이든 5팀이든 저 여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 팀이 여러 군데가 있을 때 내가 집주인이어도 웬만하면 자국민 받고 싶지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외국인 받겠냐 고요. 내가 구글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구글에 녹을 먹고는 있지만 카더라로는 2011년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을 때 이제 외국인들이 막 짐 다 놔두고 막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외국인을 좀 기피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80년대에 독일에 계실 때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독일에서 청국장 집에서 끓여 먹으면은 독일 사람들이 경찰을 불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딘가에 변기가 폭파된 것 같다고 하면서 이게 살인 청국장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요. 그렇듯이 외국인 차별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언어나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인기 물건은 일본에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아무도 들어가기를 희망하지 않는 물건 같으면 들어갈 수 있겠지. 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좋은 동네에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서세로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조금 집이 좁더라도 저는 도심을 선호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요즘에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어깨 움츠리고 소극적으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조금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좋은 동네 좀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무슨 월세방 계약하는데 경제력을 심사를 하고 있어 이러잖아요. 일본에서는 이 사람이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낼 능력이 있는지 이 경제력을 심사를 누구에게나 다 합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이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월세를 밀리는 사람이 현저하게 적다고 해요. 2014년 KBS 보도에 따르면은 월세 임대주택 중에 20%의 사람들이 월세 연체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대요. 근데 일본은 시기가 조금은 다르지만 2023년 일본 부동산 관리협회 설문조사 자료 또 제가 또 찾아냈거든요. 에 따르면 한 달 이상 월세를 연체한 임대인 비율이 일본 전국적으로 0.8% 그리고 도쿄 수도권만 보면은 0.4%라고 해요. 또 이 양국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보증금이 일본 쪽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이 한 달 월세에 한 달치 혹은 두 달치가 보증금이에요. 물론 일본은 그 이외에도 레이킹이나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얘기를 전부 다 하자고 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놔두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심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단점은요. 이 안정적이지 않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 계약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소위 말하는 밤에 일하는 분들이랄지 또 내가 회사를 이직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잠깐 텀이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유튜버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입이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집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본에서는 직업 증명서를 가라로 떼어주는 그러한 회사들이 있대요. 그래서 돈은 있는데 이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만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한테 재직 증명서랄지 이런 서류를 꾸며주는 거야. 제가 좀 둘러보니까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 전부 다 정직한 줄만 알았는데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일본인들의 정직함은 드러납니다. 그 회사 페이지들의 서비스 설명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져 있는데 이 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리스크에 대해서도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어. 보시면은 이것은 신청서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죄라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걸 들켰을 경우에 보통은 이제 계약 만료일이나 그 전에 이제 퇴거로 끝나게 되는데 이 최악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본인 책임이다. 아주 굉장히 정직하게 본인들의 서비스에 대한 리스크를 제대로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일본 내에서 뭔가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 제 수입이래봤자 유튜브로 버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한국에다 소득 신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가서 물어볼 때 제가 일본에서는 소득 증명을 좀 서류로 하기가 힘든데 그랬더니 나보고 무슨 일 하시니에요. 그래서 짜잘한 거 몇 개 있지만은 일본에서도 유튜버들이 또 돈 많이 버는 거 알지 않을까 싶어서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저 사실은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 업자가 그
그 얘기는 집주인한테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혹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또 다른 것도 조금씩은 하는데 다 이제 소득 신고를 한국에서 해가지고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이제 소개할 수 있는 물건이 많지는 않지만 자기가 한번 찾아봐서 알아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가는 그런 집부터 나의 또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니까 일단은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온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외국인이 일본에서 이제 돈을 벌고 있다는 증명을 할 길이 없으면은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한번 느꼈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일본인 지인들이 내가 명의를 빌려줄 테니까 제 명의 사용해가지고 집 계약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꽤 몇 분이 되셨어요. 진짜 말만이라도 너무너무 고맙죠. 진짜로 아무것도 안 되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런 거를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무리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한테 피해가 조금이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나는 또 원하지 않는다. 이거 인성보소 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더 알아봤는데 이제 일본에 UR이라고 있습니다. 이 한국으로 말하면 약간 LH 같은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이 나라에서 관리하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 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내국인보다 불리하고 이런 것도 일절 없고, 근데 거기도 이제 자기 수입을 증명해야 되는 거는 똑같은데요. 걔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이 월세를 1년치 월세를 한 방에 내버리면은 심사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살 수 있는 또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요즘에 또 마이킹 갚느라고 아직도 힘드니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물어봤는데 월세의 100배의 금액을 현금으로 계좌에 가지고 있다는 잔고 증명을 하면 또 그냥 들어올 수가 있대. 그러니까 월세 100만 원짜리 들어가려면은 1억을 갖다가 은행에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200만 원짜리 월세다 2억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일본 엔화로 일본 통장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현실성이 있는 거는 그냥 1년치 월세를 저쪽에서 어떻게 뭐 빌리든 어떻게 하든 만들어가지고 입주를 하는 게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뭐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집 구하기 프로젝트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순조롭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한국에 와 있지만은 집 구하기 프로젝트 포기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럼 오늘 영상은 요쯤 해가지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세요. 참, 저 DJI 마이크 미니 요거 또 새로 나온 거 한번 사봤거든요. 요즘에는 DJI 제품이 냄새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음질 어때요, 여러분? 요거 음질 괜찮은지 모르겠네. 진짜로 들어가세요.